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운 사거리. 오른쪽으로 가면 다산 신도시고 왼쪽으로 가면 워커힐 호텔 쪽으로 가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확실히 일요일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경기도만 나오면 이렇게 차가 막히네요. 경기가 안 좋다 해도 놀러 다닐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오늘 아침에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장 대표님이랑 서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힘든 게 주말에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직원들이 호텔을 청소하게 하고 주말은 본인이 그 관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들다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은 식당도 사장님 빼고 직원이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카페도 여러 군데 갔었는데, 그 제가 단골로 다니는 카페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립백이나 원두도 더 사고 좀 아쉬움을 그렇게 달래봤습니다. 그래서 왜 가게 문 닫으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는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잘 되긴 하지만 뭔가 그 동네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커피에 대한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옮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말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올리는 거 지워버리고 또 새로 정리하고, 또 유튜브 명도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빌딩 포레스트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 별명으로 그냥 바꿨어요. 사실 구독자가, 소중한 구독자가 계시지만 또 그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또 누군지는 유튜브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질문도 주시고 그러시는데, 또 그 질문이 또 무슨 당구장처럼 다른 데서 쓰리 쿠션으로 막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한 두 분이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 영업하는데 뭐 접대나 술 같은 거를 잘 마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저는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요. 그래서 뭐 술을 안 먹어도 영업하는데 뭐 28년 동안 저는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일을 해왔고요. 또 모든 고객이 다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제가 건물주인데 술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처음에는 이제 고객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계약하거나 아니면 저녁까지 뭐 건물주랑 같이 일을 했을 경우에 뭐 밥 사주시면서 술 한잔 해라 뭐 이러시면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뭐 다른 면에서 저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이제 건물주들이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 고객이 술 외에 좋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그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객이랑 미팅을 하는데 뭐 주말에 미술관에서 만난다든지, 그 건물주가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새로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 얘기해서 커피 마시면서 또 거기서 업무 보고를 드린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커피숍을 보여주면서 이 커피숍을 우리 건물 1층에다가 위치하자 뭐 이런 제안도 드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하면서 살았고, 뭐 책을 좋아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시면 제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이게 그 팩트만을 전달하는 거고 뭔가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고객한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강릉에 고래책방을 간다든지 속초에 동화서점을 간다든지 일부러 주말에 그런 서점을 가서 거기서 책을 사서 오늘 바다에 왔는데 이 책을 고르다 보니까 사장님 생각이 나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러면서 속초에 소인이 찍히게 주말에 이제 우체국은 닫더라도 편의점은 하잖아요. 아니면 보통은 그 원거리에 있는 서점들은 또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서점 사장님들, 속초나 강릉에 있는 서점 사장님들에게 이거 배달해 달라고 얘기하고 주소는 또 제 고객 주소로 적어서 드리고 또 거기 제가 엽서나 편지 써가지고 같이 넣어드리고 이러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그 우편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속초에서 이런 걸 보냈냐, 강릉에서 뭐 이런 걸 보냈냐, 뭐 이러면서 그게 또 하나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만나 뵈면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얘랑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저한테 전속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한 거죠. 특히 요즘 그런 결정권을 딱 갖고 있는 건물주 말고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다 회사원이기 때문에 또 그 회사원분들은 또 퇴근하면은 집에 가고 가족들이랑 있고 싶지 뭐 술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다 B2B이기 때문에 뭐 개인을 상대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마음을 얻으면 되지만 또 기업의 담당자를 상대를 할 때는 또 그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본인이 맡은 일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저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 일에 있어서 그 고객인 담당자가 뭐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두 번 일하지 않게 하고 업무 보고 하나를 제가 하더라도 그런 회사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예 말씀을 드려요. 그 회사에서 이 건과 관련돼서 보고를 주 단위로 하냐? 그럼 주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 지난주에 업무 보고 했었던 양식 하나 있으면 샘플로 달라고 얘기하고 그 회사의 양식에 제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고객이 이중으로 제가 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그 업무 보고를 다시 본인이 일주일치를 정리해가지고 사내에서 두 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에게 일 맡겼으니 본인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제가 보고서를 그 회사의 보고서를 그 회사의 양식에 맞춰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팀에 저 빼고 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또 고객들이 50대, 60대, 70대.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일부러 이제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팀원이 전부 다 술을 마시러 간다, 뭐 회식을 하러 간다 그러면 회식 장소에 끝까지 따라가고 회식이 다 끝날 때까지 있고 또 회식에서 동료나 부하나 뭐 선배나 그 당시에 팀장이 술을 많이 취하셨다 그러면 저는 맨정신이니까 회식 장소 앞에 세워둔 제 차에 팀원들 다 태워가지고 집에 다 데려다주고 그 당시에 저 27, 8살 때 저희 팀장은 서초동 사시고 제 사수는 평촌 살고 제 부하 직원은 인덕원에 살고 또 하나는 화곡동 살아가지고 화곡동 사는 애 택시 태워서 보내고 서초동에 팀장님 내려드리고 평촌 의왕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인덕원에 가가지고 후배 내려주고 평촌 가가지고 사수 내려주고 저는 다시 그럼 새벽 한 3, 4시 돼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회사로 와서 그냥 회사에서 자요. 그리고 5,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이제 맨정신이니까 3, 4시간 자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또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회사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뭐 하루 더 입어도 제가 어차피 유니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루 일하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술 안 먹는다고 뭐 회식 가면 2차 따라오지도 말라 뭐 이렇게 팀장들이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뭐 저를 회식할 때 이제 같이 가게 되면 같은 팀으로서 팀워크도 살고 또
모두 안전하게 집에다 제가 다 데려다 주기 때문에 뭐 다들 좋아하셨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술을 이제 막 2차 3차 가게 되면 제가 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갑을 다 뺏어요.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계산도 제가 다 하고 그랬었던 생각이 잠깐 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내가 어떤 영업 환경에 놓였는데 술을 못 마신다고 내가 영업을 못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고객과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그걸 수주를 못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걸 수주하고 따내고 일을 하는 거지. 뭐 모든 고객이 골프 좋아하고 모든 고객이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고객과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객과 꼭 술 마시고 골프 안 친다고 하더라도 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핵심은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잘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로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서, 그 고객이 만약에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맞춰주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고객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2배, 3배로 더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28년 동안 영업을 잘 해올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기보다 잔머리죠. 근데 그 정도 잔머리도 못 쓰고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영업을 하기 힘들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아니 그 뻔한 건데 그 뻔한 거에 대해서 그 자기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그 저한테 물어본다든지, 그 심지어는 제가 가르쳐 주는데 또 그거를 응용해서 하지도 못해요. 그 정신 상태도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까 고명한 작가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빌딩주가 된다, 건물주가 된다, 이런 화려한, 여러분 뭐 성공 포르노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건물주가 됩니다, 뭐 이런 그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고명한 작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성공해야 된다,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는 많은데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뭐 건물이 뭐 1,000억, 2,000억짜리 건물이면 관리소장도 있고 PM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본인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관리에 대한 짜증남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본인이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고 업무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50억짜리, 심지어는 100억, 150억, 2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월세에서 제대로 된 관리소장, 이거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소장 말고 건물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월세가 6천만 원 나오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못해요. 결국은 그 정도 돈을 주고 PM어를 PM 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100% 나의 일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성을 갖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200억짜리 건물에 건물주구나,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새고 이런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건물주는 비가 오는 날 전전긍긍,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비면은 전전긍긍,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월세를 안 내는데, 월세를 밀리는데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는 또 더 고민이에요.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건물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아야 되고 겪어야 되는 고통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 있어서 건물 사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고객 중에서도 뭐 강남에 빌딩 사셔가지고
건물 팔아달라고 이제 만나다 보면 150억, 2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데 건물 반은 비어 있고 월세 나오는 거 다 합쳐도 이자 못 내고 그 본인이 생돈으로 이자 내가지고 건물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건물 200억짜리 갖고 있네 이렇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자라는 사람들이 그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건데 건물주가 될 건데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공부하고 다 감내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다. 부자로서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 부자가 된다 이런 것만을 보고 좋은 면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공평하잖아요. 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공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돈을 내고 용마터널을 지나서 면목동으로 탁 나오면 어린이대공원까지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2시 반인데 집에 가면 근처에 카페에 가서 책을 좀 읽고 저녁 때는 이제 언제 막을 내릴지 모르는 퍼펙트 데이즈 영화를 극장에 가서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